주린이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쓰리 6월 22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간은 오전 10시 29분이고요. 코스피는 장 초반에는 상승으로 시작을 했다가 상승폭을 모두 반납한 다음에 하락 전환했고 마이너스 14포인트 넘게까지 밀렸다가 지금 현재는 개인들이 어떻게든지 이 낙폭을 줄이기 위해서 아주 아둥바둥 거리는 그런 모습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요. 6월 22일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점검해 볼 텐데요. 6월 21일 수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하락 마감한 이유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은행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몇 가지 발언을 했죠. 그 몇 가지 발언들이 무엇이냐면 거의 모든 연준위원 참석자가 연말까지 금리를 약간 더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주요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금리 2번 정도의 추가 인상은 꽤 타당한 추측이다. 왜냐? 미국의 인플레이션 2%가 될 때까지 낮춰야 되고 그 과정이 아직 갈 길이 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시장은 금리 동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반기에 금리 인하할 줄 알았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할 생각이 없네. 뭐 이런 실망감으로 뉴욕 증시가 하락했고요. 6월 22일 목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01, S&P 500이 0.37% 상승, 다우지수는 하락했고요. 나스닥도 0.95% 상승했습니다. 자, 똑같은 발언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했어요. 어제는 은행 하원위원회, 6월 22일 목요일은 은행 상원위에 출석해서 어제와 똑같은 발언을 했습니다만 전일은 하락했고 이날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 바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은행 상원위원회에 출석해서 그닥 특별한 얘기하지 않고 그냥 뻔한 이야기, 즉 어제 했던 이야기를 반복할 것이다. 뭐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이 반영이 되면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했던 발언과 비슷한 발언. 결국 이거죠. 올해 금리 인상 2번 더 할 거라니까 이런 발언이었습니다. 자, 7월달 FOMC 아직 한 달 좀 넘게 남았습니다. 미셸 보먼 연준 이사가 나는 6월 달에 금리 동결을 지지했는데 인플레 억제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더 필요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7월 달에 금리 인상 니네가 너무 원하니까 한 번 정도는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 2번 정도 금리 인상은 좀 무리일 것 같지 이렇게 판단을 함에 따라 7월달 금리 인상 가능성은 70% 이상이고요. 올해 2번 인상 금리 인상 가능성은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왜 자꾸 연준위원들이 한 번, 그 이상의 2번의 금리 인상을 생각하고 있을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아갈 수는 없지만 돌아볼 수는 있고요. 그리고 특히 주식하시는 분들, 특히 나무가 아닌 숲을 보자고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숲을 보려고 하는 분들께는요. 내가 시황이 잘 보이지 않을 때는 자꾸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 데이터부터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그런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3월 달로 돌아가 볼게요. 미쓰리 그만 좀 해. 몇 번을 해. 또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아무리 어려운 책도 100번 읽으면 이해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쓰리 주식 너무 어려워. 나 시황 잘 모르겠어. 그냥 그래도 미쓰리가 하는 얘기 계속 들을게.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죠. 처음엔 무슨 소리인지 모르실 거예요. 저 정신 나간 년이 무슨 소리하고 이제 앉아있나 이럴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려운 책도 100번 읽으면 이해가 간다고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고, 제가 해드리는 얘기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그렇게 틀린 부분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계속 반복되는 이 학습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그런데요. 하여튼 반복되는 것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자, 3월달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새날 방송에서 뭐 IMF에서 5대 은행이 망하고 뭐 2003년도 카드 대란 때 LG카드가 뭐 인수되면서 흔들렸다. 그러니까 제가 증권회사 입사한 다음에 벌어졌던 모든 경제 상황, 그런 것들이 제 머릿속에 데이터로 막 쌓여 있습니다. 이게 그냥 훅 지나간 게 아니라 자꾸 그때는 어땠지? 그때는 어땠는데 지금은 어떨까?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거를 계속 점검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대한민국 주식시장 이제 뭐 1990년도 제가 입사한 다음에 그 이후에부터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 주식시장의 모든 시나리오가 미쓰리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3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이게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뭐였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좀 더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3월 달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인상했죠. 자, 왜 인상했느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50bp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빵 터졌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시장에서는 어이구 저거 2008년도 금융위기처럼 되는 거 아니야라고 다들 개쫄았죠. 그래서 미국이 아니야 그렇게까지 커지지 않을 거야라는 어떤 안도감을 주기 위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50bp 금리 인상을 질렀기 때문에 금리 동결을 해버리면 야 저거 금리 인상을 못할 만큼 이게 좀 안 좋은 건가 보다라는 투자자들의 공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25bp 금리 인상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예상대로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크게 확대가 되지 않고 조용히 조용해졌어요. 자, 그러자 안도한 투자자들이 4월 달에 안심을 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미쓰리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4월 달에 발표되는 3월 달 관련 경제 지표는 모두 부진하다. 왜?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로 그 투심이 반영된 것이고, 반면에 4월 달에 안정이 되다 보니까 5월 달에 발표되는 4월 달 관련 경제 지표는 거의 모두 잘 나온다. 자, 미쓰리 예상대로 다 잘 나왔어요. 자, 그리고 제가 6월 달에 발표되는 5월 달 관련 경제 지표는 혼조세로 나올 것이다. 어떤 거는 잘 나오고 어떤 거는 못 나오고 막 정신이 없이 예상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저를 포함한 전문가들, 투자자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거는 연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연준위원들도 금리를 동결을 하자니 증시도 좋고 경제 지표도 막 잘 나오는 것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경제 지표 볼게요. 정말 미쓰리 말대로 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최근 미쓰리 말대로 되고 있는 게 뭐냐면 뭐 소비자 물가 지표는 4.0까지 떨어졌고, 고용 지표는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는 30만 명이 넘었는데 실업률은 0.3% 상승했고, 매주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기준선 30만 건에 근접하고 있고, 그리고 뭐 전월 대비 둔화될 거라고 예상했던 경제 지표는 잘 나오고 있고, 약간 이런 지금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어요.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저도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어떤 소비, 경기 심리, 뭐 경기 선행 이런 것들은 잘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예상을 깨고 5월달 경기 선행 지수 전월 대비 0.7% 감소했습니다. 줄어들었어요. 14개월 연속 하락 중입니다. 자, 그리고 시카고 연방은행이 집계하는 5월달 전미 활동 지수.
4월 달에는 플러스였는데요. 이날은 마이너스 0.15로 한 달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게 어떤 그림이지라고 경제 지표를 지금 머릿속에 모는 종이 계속 그리고 있는 저조차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전월과 똑같은 26만 4천 건이 증가됐습니다. 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매주 목요일마다 발표되고요. 기준선이 30만 건입니다. 30만 건의 어떤 의미가 뭐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0만 건이 이상이 되면 아이고 미국 고용이 안 좋은데 라고 분석할 수 있고요. 30만 건 아래면 아직까지는 괜찮아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뉴스를 보면은요.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대한 설명을 뭐라고 하냐면 고용이 둔화된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고용이 안정되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았던 미국의 고용이 지금은 안정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기준선은 30만 건이에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19만, 21만 막 그랬다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하다가 26만 건이 됐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연초부터 그러니까 뭐 18만, 19만 뭐 이런 얘기 나왔을 때부터 여러분 지금 미국의 대형 기술주가 그런 기업들이 뭐 야후라든가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감원하고 있다. 경기가 좋으면 절대로 감원하지 않는다. 물론 이런 부분도 있어요. 코로나가 터지고 비대면 그러니까 이런 비대면에 관련된 사업에 종사하시는 그런 일자리가 확 늘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뭔가 이렇게 그런 부분이 그렇게 그때 많이 고용됐던 사람들이 정리가 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럼 그런 사람들은 뭐 고용돼서 어디 가나요? 어쨌든 실업자는 실업자가 된 건데 그러니까 여하튼 고용 지표가 지금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언론에서는 고용이 안정되어 있다라고 예쁘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 흐름을 봤을 때 지금 과연 미국의 경제가 좋으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글쎄요, 경기가 좋다 나쁘다라기 하기보다는 코로나가 터졌을 때 너무 미국이 뭐랄까요? 정말 미친 애들처럼 돈을 풀고 막 진짜 막 그 미국에 있는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미국에서 왜 그 지원금 같은 거 줬잖아요. 지원금을 너무 많이 받아서 야, 내가 이렇게 못 사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과하게 지원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마치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린다라는 식의 표현이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 코로나 때 미국이 너무너무 엄청난 돈을 푼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후유증은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기존 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0.2% 증가했습니다. 자,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돈다방 미쓰리는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는 거잖아요. 어떤 지표가 발표가 된다. 이거 뭐 무조건 뭐 좋은 거야. 무조건 안 좋은 거야. 그 지표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지금 지표가 나오는 그런 분위기가 뭐 때문에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 달에 발표되는 3월 달 관련 지표는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떻게 됐고 그 이후에 뭐 5월 달에 발표되는 4월 달 관련 경제 지표는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됐으며 이런 과정들을 좀 크게 보셔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경제 지표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증권사 혹은 전문가들이 하반기 주식시장 3,000포인트 간다, 뭐 2,800 간다, 2,950 간다 이렇게 주장을 할 때 헛소리다라는 이야기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 하반기는 결코 지수에는 녹록하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미국이
3월 달에도 금리를 동결을 했었어야 되는데 금리 인상을 했고요. 5월 달에 금리 인상은 굉장히 나중에 후회할 만한 인상이 될 거고요. 게다가 지금 6월 달에 발표되는 5월 달 경제 지표가 막 혼조세로 나오고 좋게 나오다 보니까 정신줄을 놓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2번 더 인상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 분명히 올해 상반기에 잘못 인상된 부분, 인상하지 않아도 될 그런 부분을 굳이 인상했다라는 점, 그리고 작년에 75bp씩 아주 과격하게 급격하게 인상했던 그런 후유증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자, 그런데 미국은 쓸 카드도 많고 자존심도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이 하락해도 절대 미국 경제가 안 좋아서 하락하는 거예요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핑계를 대느냐? 아유, 중국 경제가 안 좋아서요. 유럽 경제가 안 좋아서요. 뭐 신흥국 어디가 안 좋아서요. 뭐 남미가 안 좋아서요. 이렇게 다른 이슈를 꺼내서 그것 때문에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라고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자, 이날 글로벌 금리 인상이 무슨 유행처럼 진행이 됐습니다. 자, 잉글랜드 은행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에는 25bp 인상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25bp보다 강한 금리 인상, 50bp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스위스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도 25bp 금리 인상. 자, 노르웨이 중앙은행은요. 50bp 금리 인상을 했고요. 터키 나라는요. 무려 6.5%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금리 인상 후유증은요. 분명히 나타납니다. 대한민국 지금 금리 인상 못하고 있어요.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이복현 금감원장이 금리 인상하지 말라고 하면서 은행들이 눈치 보고 금리를 슬멸 내리다가 다시 슬멸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 글로벌 국가들이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어찌 보면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6%씩이나 금리 인상을 했는데요. 미국은 워낙 쓸 카드가 많기 때문에 어찌 보면 글로벌에서 중심적인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지네가 먼저 기준금리를 정함으로써 전 글로벌 국가들의 중앙은행의 어떤 중심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 뭐 터키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금리를 이렇게 인상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이 지금 글로벌 유동성, 엄청난 유동성, 더 이상 인류가 핸들링할 수 없는 그런 이 유동성을 잡기 위해서 쓸 카드가 많은 미국은 그렇다 치고 다른 취약한 국가들이 어쩔 수 없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는데 후유증이 안 생길까요? 그리고 미국은 괜찮을까요? 괜찮지 않다고요.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 주식시장을 그닥 좋게 보고 있지 않다. 제가 올해 코스피 상단을 한 2,700 정도 보고 있다라는데 최근에 코스피 고점이 2,650여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근처에 와 있어요. 제가 6월달 들어와서 여러분들께 가장 자주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주식시장 뜨겁다고 해도 전문가들이 뭐 2,950, 3,000 타령 해도 정신줄 꽉 잡고 흔들리지 말고 특히 흥분하지 마시라고 계속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이 시간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은 지금 18포인트까지 밀리고 있어요. 물론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게 없기 때문에 반등도 나오고 다시 뭐 2650포인트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보이겠지만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의 주식시장은 빠지다가 올라가다가 올라가는데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출렁출렁 거리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그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런 그림조차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예기치 못했던 뭔가 뻥 터져가지고 뭔가 주식시장이 푹 빠지면 골치 아픕니다. 물론 코로나 같은 것 때문에 빠지면은 바로 푹 빠지면은 바로 급등하는 바로 반등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런 분위기가
좀 걱정될 수 있거든요.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새날 방송도 마찬가지고 오늘 방송도 마찬가지고 돈다방 미스에서 계속 얘기를 하죠. 자, 그래도 주식시장은 하반기에는 미쓰리가 작년 연말에 예상했던 대로 종목 장세가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왜 이번 주 들어와서 지수가 발목이 잡혔는데 왜 개별주들이 오히려 머뭇머뭇거리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식시장이 좋았을 때 개인들이 다 뛰어든 거죠. 자, 물갈이를 하기 위해서는요, 같이 좀 빠져줘야 돼요. 오히려 주식시장이 안 좋은데 어떤 종목이 막 올라가죠? 그러면 개인들이, 와, 저거 저거 뭐 있나 보다. 그러고 막 달라붙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종목 장세가 진행될 거지만 지수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개별 종목들도 눈치 보고 머뭇거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개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런 장세에서 혼자서 툭 튀면 모난돌이 정맞듯이 개인들이 좀비처럼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같이 빠져주고 이제 개인들이 털려져 나간 다음에 주식시장이 개별 종목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게 올해 주식시장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현재 6월 23일이고요. 현재까지 미쓰리가 보고 있는 시황이 지금 다르지 않고 있어요. 예. 앞으로 계속,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우하향을 그리는 거는요. 그런 그림은 오히려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뭔가가 예기치 못한 무언가가 터지지 않을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고민이라기보다 체크라는 표현이 맞겠죠. 그래서 어떤 움직임이 있으면 우리가 먼저 준비할 수 있고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과연 그 악재가 얼만큼 갈 거고 어떻게까지 갈 건지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버티느냐 아니면 정리하느냐 이런 수순으로 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돈다방 미스터리 들으시면서 멘탈도 강화하시고 그리고 눈앞에 웅덩이에 흥분하지 말고 좀 큰 그림으로 그려가시면서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 손절하는 게 아니라 과연 지금 전개되는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시황을 정확하게 보고 버티고 그리고 앞으로를 보고 이 버티면서 물타기를 할지 뭐 다른 종목을 매수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아 이게 진정한 주식 투자구나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돈다방 미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6월 24일 토요일 방송에서 금요일 뉴욕 증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